안녕하세요. 트레일러너 제로스입니다. 오늘은 살로몬 S랩 펄스타4 400km 롱텀 후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 더 샀습니다. 이 정도면 리뷰는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제가 왜 이 신발을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신었는지 약 400km 정도 신으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신발을 보게 된 건 TRE 2024 영상이었는데요. 러닝 관련 이벤트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발을 다루는 영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호기심을 더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많이 다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언급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이제 관심만 갖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영상에서 이 신발의 발매 시기가 2025년 6월이었나 여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급하지도 않았고 발매 시기가 그렇게 막 2025년 초도 아니었고, 사실 제가 이미 2025년 초에 그 노다 005를 이제 구매해서 잘 신고 있어서 필요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냥 한번 눈에 들어온 신발은 결국 사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정도에 발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발매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동해 스카이레이스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바로 대회 때 새로운 신발을 신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동안은 좀 밀어놨고요. 이 신발을 본격적으로 신게 된 거는 이제 7월 여름에 훈련하면서부터 좀 신어줬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몇몇 주요 코스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들, 이 신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 그런 코스들이 몇 있어요. 400km 모든 구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몇몇 구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먼저 일단 400km,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거리인데요. 이 정도 거리면은 사실 그냥 즉 이제 신발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신발을 신고는 생각보다 약간의 악조건을 계속 같이 뛰었던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원주 치악산 트레일 러닝 대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이제 레이스 전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심지어 레이스 당일 오전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치악산을 올라가야 되는 코스였는데 통제가 되면서 아예 코스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 그런 대회였어요. 코스 난이도 자체는 낮아졌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물먹은 흙이 갑자기 마르거나 그러진 않죠. 대부분의 코스가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들도 물을 머금고 있었고요. 이렇게 모든 지형이 물을 먹었을 때 접지력뿐만이 아니라 신발의 모든 것들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발은 그런 지점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가 없었던 그런 신발이었어요. 물기가 있는 바위에서도 안정적이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재미있게 레이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름에 날이 맑을 때도 이 신발을 신었지만 이렇게 악조건에서 신어본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굳은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에 제가 우이역 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도봉산 탐방지원센터로 내려오는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됐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더 다이나믹했어요. 이날은 산 아래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위쪽에서는 이제 눈이 내리고 심지어 쌓였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코스 자체가 테크니컬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날씨도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사실 신발의 모든 요소들이 다 좋아야 되죠. 뭐 접지력,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물까지 머금으면 사실 착화감이 이상해질 경우에는
물집도 생기고 아니면 발이 신발 안에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접지력, 안정성, 착화감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도봉산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 젖은 바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도봉산에서 내려올 때 젖은 바위들이 많았는데 신발이 이제 접지력이 안 받쳐져서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불안정해서 이제 발목이 돌아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빠르게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발의 안정성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아예 신발 자체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린 환경, 두 번째는 아래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위쪽에서는 눈이 오는 그런 날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눈이 쌓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사실 제가 일부러 나갔는데요. 평소 같으면 사실 눈 쌓여 있거나 그러면 나가지를 않는데, 이날은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려서 얼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길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날은 이제 은평둘레길을 이제 전부 다 도는 것이 아니라 1에서 3코스 정도를 이제 눈길을 밟아가면서 뛰었는데요. 완전히 미끄러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에 두 차례에서 느낀 그런 안정감을 그날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쯤 확신이 들었던 거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안정감을 포함한 모든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단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세 개는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을 때의 이야기였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장거리를 이제 달려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발로 서울둘레길을 달렸는데요. 1에서 5코스 한 번, 그리고 6에서 10코스 한 번, 이렇게 총 2번을 달려봤습니다. 여기서 느낀 거는 하나였는데 굉장히 범용성이 좋다는 거였습니다. 레이스에 포커싱이 맞춰진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훈련화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빠르게 달리거나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할 때는 물론이고 중간중간에 걸을 때도 불안정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레이싱 카테고리에 있는 신발들은 스피드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피드와 경량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함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신발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신발은 펄서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전의 펄서와 비교했을 때 안정감이 높아진 그런 신발이라고 느꼈는데요. 간단히 이제 비교를 통해서 모든 스펙을 다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신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발 하나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전작인 S랩 펄서 3입니다. S랩 펄서 3와 이렇게 단순히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미드솔 구조가 달라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드솔이 약간 층이 하나가 더 있죠, S랩 펄서 4의 경우에는. 그래서 S랩 펄서 4로 오면서 미드솔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듀얼 레이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부분은 옵티폼, 기존의 에너지폼이랑 동일한데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옵티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빨간 부분은 발매 당시에는 에너지폼 플러스였고, 이제 얘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옵티폼 플러스로. 그래서 이 옵티폼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옵티폼 플러스는 이제 페바를 베이스로 해서 EVA를 섞은 그런 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미드솔이 이제 하층부에 있는 이 미드솔이 높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조물도 좀 덧대어져 있고요.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미드솔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더 상위 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쓴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해외 리뷰에서는 이런 듀얼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캐리어 코어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발은 사실 캐리어 코어 구조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레이어 같아요. 담았다는 느낌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밑에 깔려있는 미드솔이
이렇게 발목까지는 올라오되 이렇게 그릇처럼 혹은 캐리어 형태처럼 닿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작과 비교를 할 건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전작 대비 570제곱밀리미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수치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S랩 펄서 3고 S랩 펄서 4입니다. 동 사이즈고요. 265로. 보시면은 베이스가 전반적으로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작과 대비했을 때 펄서 4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은 확실히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어퍼를 보시면 어퍼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죠. 일단은 S랩 펄서 3는 약간 일체형입니다. 신발 외피와 혀 부분이 일체형인데 S랩 펄서 4는 나눠져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힐컵 쪽에 대한 보강이 전작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S랩 펄서 3도 안쪽에 패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약간 안정감보다는 빠르게 달리기 위한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S랩 펄서 4 같은 경우에는 힐컵 전반에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착화감도 비교했을 때 S랩 펄서 3의 착화감이 결코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얘를 더 많이 신게 된 거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안정적인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분명히 네이밍은 펄사인데 완전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펄서 시리즈의 특징인 스피디함을 잃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변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드솔의 높이도 높아지고 안정성에 대한 보강 그리고 착화감에 대한 보강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새 제품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한번 보면은 제 사이즈가 265인데 265 기준으로 사진과 같이 약 245g 전후를 볼 수 있습니다. 펄사 3는 S랩 펄사 3는 200g 전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강이 되다 보면은 무게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약간 이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이 정도의 무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거운 무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스피디함을 추구한다? 245g 언저리면은 충분히 가벼운 무게에 속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발은 이제 플레이트가 없습니다. 여타 다른 브랜드의 이제 최상위 트레일 레이싱화 같은 경우에는 카본 플레이트나 혹은 이제 나일론 플레이트 등등을 이제 넣었는데 이 신발은 플레이트는 없는 논 플레이트 트레일 러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정감은 전작 대비 안정감은 이렇게 신발이 구조적으로 아예 대폭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아예 없는 신발은 또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옵티폼 플러스가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옵티폼 플러스가 사실은 100% 페바 폼은 아니에요. 페바 기반의 EVA 폼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물론 정확한 비율은 나오진 않았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페바 플러스 EVA라고 이제 표기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펄사를 좀 신었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스피드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좀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듀얼 레이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옵티폼 플러스 폼이 페바 플러스 EVA가 아니라 100% 페바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은 미드솔의 높이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지금의 옵티폼 플러스 폼을 전장에 사용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아쉬움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신발에서 이렇다 할 단점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접지력도 좋았고 안정성도 좋았고요. 하나 굳이 더 꼽자면은 레드 앤 블랙의 조합? 근데 이건 이제 디자인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호불호 정도의 아쉬움이라고 보면은 네, 약간은 덜 공격적인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 뭐 그거 외에는 사실 단점을 굳이 꼽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신발이었어요. 결론입니다. 보여드렸지만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걸로 그냥 리뷰 그리고 제가 이 신발에 느낀 소감? 후기? 그냥 정리될 것 같아요. 같은 신발 하나 더 샀습니다. 단순히 레이싱 혹은 스피드에 포커싱이 맞춰진 신발이라기보다는 훈련용으로도 가능하면서 빠르게 달리고 싶을 때는 빠르게 또 이제 받쳐주는 그런 범용성이 굉장히 넓어진, 기존에는 20km 내외의 단거리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한 80km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커버리지가 넓어진 거죠. 기회가 된다면은 구매를 하시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우연히 할인된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서 정가가 34만 원인데 정가로 사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용성이 높은 트레일 러닝화를 찾고 있는데 할인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 주저없이 구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발과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S랩 펄사4 400km 롱텀 후기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스였습니다.